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82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간에 있는 클래스 변수와 클래스 함수를 쭉 건너뛰고 좀 더 알아보기에 있는 프라이빗 변수와 게터 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이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로 캡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캡슐화라는 것은 객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허튼 짓 하지 못하게 객체의 변수와 함수를 숨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몇 번 간단하게 사용해 보기는 했는데요. 인스턴스 변수와 인스턴스 함수 앞에 언더바 두 개를 붙여서 이름을 지으면 이 인스턴스 변수와 인스턴스 함수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것과 같은 서클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구현해 보면서 캡슐화와 함께 게터와 세터 그리고 속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어떠한 클래스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서클이라는 이름의 생성자를 사용해 매개 변수로 센티미터 단위의 길이를 전송하면 서클이라는 인스턴스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객체에 둘레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둘레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서클이라는 객체에 넓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코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매개 변수로 길이를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init을 활용해서 매개 변수로 셀프와 반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셀프에 반지름이라는 속성을 반지름으로 넣어서 이 1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둘레라는 이름의 함수와 넓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별도의 매개 변수는 없기 때문에 셀프만 받게 코드를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레를 구한다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현재 셀프에 반지름을 넣어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를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3.14라는 값이 그냥 맨 땅에 써 있으니까 이후에 수정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self.py라는 이름의 변수로 만들어서 이 self.py라는 것을 활용해서 둘레와 넓이를 구하게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둘레와 넓이를 출력하게 하고 코드를 저장한 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서클의 둘레와 넓이를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서클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로 음수를 넘겼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이 음수 둘레를 출력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대한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러한 버그가 발생하게 되면 이 버그가 어디에서 어떠한 문제로 생겼는지 하나하나 추적해야 됩니다. 그 추적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집중력이 소모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잘못된 값이 들어오면은 오류를 띄워주는 것이 개발 유지 보수성에 훨씬 좋습니다. 음수가 아예 매개 변수로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면 오류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 내부에서 반지름이 0 이하일 경우에는 raise를 사용해서 타입 에러를 띄우면 될 것 같은데요. 반지름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출력을 한다면 음수로 매개 변수가 들어올 때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곧바로 캐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류를 본 개발자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빠르게 추적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타입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안전하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서클에다가 10을 전달했다고 해도 서클.반지름을 이후에 강제로 음수로 수정을 하게 되면 음수값이 들어간 상태로 코드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음수 둘레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의 사용자가 이러한 행위도 못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러한 행위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스턴스 변수 또는 인스턴스 함수 앞에 언더바 두 개를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self.반지름에다가 언더바 두 개를 붙여서 구현했다면 외부에서는 이 언더바 반지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지금 화면과 같이 서클 객체는 반지름이라는 속성이 없다라고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값을 확인하는 것 말고
값을 지정하는 코드는 실행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언더바 반지름이 이 셀프.점 반지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했을 때 둘레가 정상적으로 양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더바 2개를 붙이면 이 변수에는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작동이 궁금하시다면 윤인성님이 번역하신 파이썬 메일 코딩이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도 외부에서 어떤 미친놈이 음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언더바 2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객체의 인스턴스 변수는 대부분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여서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면 나는 이후에 이 서클이라는 변수의 반지름 값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반지름을 지정하는 행위도 완전히 불가능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변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함수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get 반지름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 set 반지름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작성하면 get 반지름에서 이 반지름을 리턴해서 내부에 있는 반지름 값을 외부에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요. self.반지름에다가 value를 지정해서 외부에서 이 반지름을 지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외부에서 저 함수를 사용해 보게 할 텐데요. circle.get 반지름을 사용해서 현재 반지름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고 circle.set 반지름을 사용해서 반지름을 지정하게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클래스 외부에서도 이 반지름을 확인할 수 있고 반지름을 변경해서 둘레와 넓이가 다르게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귀찮은 코드를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또 if 조건문을 걸어서 외부에서 전달된 value가 0보다 작을 경우에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버그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 예외가 발생하는 것이 훨씬 더 코드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찾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처리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숨겨져 있는 변수의 값을 추출하거나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get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함수를 getter라고 부르게 되고요. set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함수를 setter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뭐 둘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나는 외부에서 지정 못하게 하고 싶다. 반지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객체 새로 만들어라 라고 하고 싶다면 getter만 구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getter와 setter는 필요에 따라서 뭐 넣고 안 넣고 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인스턴스 변수와 인스턴스 함수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이면 인스턴스 변수와 인스턴스 함수를 클래스 외부로부터 숨길 수 있다. 그러면 숨기면 뭐가 좋아지냐? 외부에서 부정한 값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잘못된 객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막으면 뭐가 좋냐? 버그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유지 보수성을 좋게 만들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이전부터 계속 언급을 하지만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발생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니 그냥 둘레 넓이 구하면 되는데 왜 저딴 짓을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당연한 발상입니다. 일단은 이런 것이 캡슐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여러분이 거대한 규모의 프로그램을 접해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러한 것을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그냥 기본적인 이론과 기본적인 문법 형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분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setter 같은 함수가 파괴적으로 동작하면 안 된다. 비파괴적으로 동작해야 영향 범위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유지보수하기 좋고 버그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라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을 파괴적으로 변경하면 안 되고 그냥 새로운 서클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파괴적으로 동작하는 setter를 만들어서 사용하자
해달라 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 분파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현대적인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많은 곳에서 이러한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파가 일어났는데요. 이 분파는 아니 반지름이라는 값은 값인데 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서 그 값을 알아내고 그 값에 무언가를 할당해야 되냐, 이 자체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파는 이렇게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둘레와 넓이도, 둘레와 넓이는 값인데 뭘 함수를 호출하고 있냐, 그냥 점 둘레 하면 둘레 나오고 점 넓이 하면 넓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뭐 사실 이것도 합리적인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자들은 이러한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 함수들이 호출되게 만드는 문법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프로퍼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프로퍼티를 만들고 싶을 때는 함수 앞에 있는 getset 다 띄워버리고 getter 위에다가는 골뱅이 프로퍼티, setter 위에다가는 반지름 점 setter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둘레도 프로퍼티라고 입력을 하면 이 녀석을 프로퍼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행하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결국 처음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처음이랑 다르게 음수 값을 지정하게 되면 저 예외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퍼티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더 안전하게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파도 꽤 널리 퍼져 있는 분파이기 때문에 아 저런 것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위에다가 뭘 붙이는지는 저도 가끔 까먹기 때문에 뭐 저런 게 있었지, 뭐 위에 골뱅이 못 붙였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찾아보고 구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